힘들게 외운 단어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후퇴 없이 계속 영어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비법이 있나요? 비결은 영어 원서 읽기입니다. 무조건 정답입니다. 내가 직관적으로 외웠던 단어들을 문장 속에서, 글 속에서 만나면 실전이 됩니다. 그 단어가 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면서 단어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기 시작하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씩만 투자하면 영어 단어는 매일 50단어씩 20일이면 1000단어 외울 수 있었죠. 투자한 시간 대비 정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어를 외운 것도 결국 원서 읽기를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한국에서는 영어 원서 읽기가 최고의 방법일까요? 한국은 EFL 국가입니다. ESL은 뭐고 EFL은 뭔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ESL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등등 아주 많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공용어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도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를 사용합니다. 필리핀에서는 텔레비전 방송도 영어 방송이 여러 개 나옵니다. 모국어가 아니면서도 영어를 접하고 활용할 다양한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EFL 국가입니다.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그야말로 외국어죠. 학교나 학원을 나가면 영어를 쓸 일이 없어요. 방송도 영어 방송이 거의 없고 또 보지도 않고, 서울이나 부산의 어떤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면 집 근처에서 혹은 직장에서 원어민 보기도 어렵죠. 영어 사교육에만 11조 원이나 쓰는데도 영어 잘 못하죠. 지능이나 언어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교육기관 이외에 영어를 거의 쓰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영어 학습 디자인이 거기에 분명하게 맞춰져야 합니다. 혼자 가장 손쉽게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면서 그 어떤 학습보다 효과가 탁월한 건 바로 영어 원서 읽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드나 영화 보기도 좋은 영어 학습이죠. 하지만 책 읽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영상 매체는 두뇌를 많이 쓰게 하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구현해 주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실제 영상을 보면서 뇌파를 측정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극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텍스트는 다릅니다. 책 읽기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장면을 만들고 상상하기 때문에 뇌가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굉장히 활성화가 되죠. 거기에 영어 원서 읽기는 그 자체로 단어를 장기 기억에 정착시키고 한국어와 완전히 다른 영어 어순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체득시켜줍니다. 영어를 제일 처음 시작해도 단어 공부를 하겠죠? 영어 실력이 중급 이상이 넘어가면 결국 다시 어휘와 표현력 싸움입니다. 이 레벨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책 읽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 이상 레벨부터는 단어장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레벨이 아무리 올라가도 평생 모르는 단어는 나오죠. 영어 단어가 100만 개니까요. 하지만 책 읽기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문맥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긴 영어 리스닝도 액센트 때문에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나와도 책 읽기를 했다면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독서를 했다면 그렇습니다. 결국 책 읽기죠. 이렇게 효과적인데 영어 원서를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요? 비결은 쉬운 책 읽으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쉬워야 합니다. 쉬워야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 책이 쉬우면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다, 어렵다 기준이 뭘까요? 사전 찾지 않고 읽을 수 있으면 자기에게 맞는 책입니다. 대략 자기 레벨의 75% 정도면 적당한 레벨이 됩니다. 레벨 테스트는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재밌으면 계속 읽게 됩니다. 무조건 재밌어야 합니다. 그러면 평생의 취미가 될 겁니다. 하지만 책 읽기가 처음엔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모국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책 잘 안 읽잖아요.
영상만 보고 숏폼만 보다 보면 머리 쓰는 걸, 그러니까 뇌가 활성화되는 걸 좀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이걸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가공식품이나 배달 음식만 계속 먹으면 건강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별로 사용하지 않던 미뢰의 부분이니까, 또 뇌에서도 그 맛 부분에 평소에 입력이 없었으니까 맛을 잘 못 느끼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 병이 생기거나 건강을 잃고 나면 결국 몸에 좋은 음식을 열심히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가공식품과는 다른 깊은 맛을 깨닫게 되죠. 책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만 극복하면 원서 읽기의 깊은 재미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읽게 되고 영어 실력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책은 반드시 쉬워야 합니다. 그래야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레벨에 맞는 쉬운 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렉사일 지수가 도움이 됩니다. 렉사일 지수란 미국의 교육 연구기관인 메타메트릭스에서 개발한 독해 능력과 책의 난이도를 수치화한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렉사일 지수도 있고 어떤 책의 렉사일 지수도 있겠죠. 미국의 21개 주에서 공식적인 영어 읽기 능력 평가로 인정받고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공인된 영어 읽기 능력 지수입니다. 미국의 또 다른 기관은 르네상스 러닝에서 개발한 AR 지수보다 더 많이 사용됩니다. 렉사일 지수와 독서 또는 도서 레벨 그리고 어휘 수준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렉사일 BR495에서 BR5, 그러니까 비기닝 리더는 미국 유치원 수준이고 암기한 어휘는 대략 500에서 1000단어 정도 됩니다. 렉사일 355에서 810 정도면 미국 학교로는 3학년 수준입니다. 알고 있는 어휘는 대략 3000에서 4000단어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렉사일 1115에서 1450이면 미국 학교로 치면 12학년 수준입니다. 어휘는 19,000에서 22,000 단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미국, 영국 원어민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어휘수입니다. 무료로 간단하게 내 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란에 프리플레이 사이트 주소를 남겼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화면에서 뜻을 알고 있는 단어들을 체크박스에 체크하는 겁니다. 정확한 뜻이 헷갈리면 체크하지 말고 빈 칸으로 둡니다. 완료하면 Continue 누르죠. 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 더 같은 방식으로 아는 단어만 체크합니다. 정확한 뜻을 알면 체크하고 잘 모르겠으면 딱 기억나지 않으면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ontinue. 자기의 어휘 실력이 나옵니다. 778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설명을 보면 원어민은 대략 2만 개에서 3만 5천 개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781개 단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수에서 나누기 10 하면 대략적인 나의 렉사일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778 렉사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렉사일 800 이하 책을 고르면 됩니다. 영상을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렉사일을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 렉사일 지수가 200이면 미국 학교 기준 1에서 2학년 수준입니다. 겨우 1학년이라고요? 미국 1학년 학생이 영어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 어휘 수준은 대략 2000단어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원서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00에서 100, 그러니까 렉사일 지수 150에서 300 사이에서 고르면 됩니다. 만약에 처음 영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빈도수 가장 높은 1000단어를 외웠다면 렉사일 100 정도의 책들을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용 도서들이 많겠죠. 교보문고 웹사이트에서 네이터 그레이트를 찾아봤습니다. 6,890원이네요. 여기 보면 렉사일 지수가 나오죠. 280입니다. AR 지수는 2.6입니다. 참고로 이건 미국 학교 2학년 6개월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마존에서도 찾아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내가 만약 렉사일 레벨이 800이라면 미국 학년 4학년 수준입니다. 대략 4,000 단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750에서
900 수준의 책들을 사전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가 이 레벨입니다. 교보문고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면 7,200원입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렉사일 880이죠. AR은 5.5. 그러니까 미국 학교 5학년 5개월 수준이라는 겁니다. 집 근처 도서관에서도 영어 원서들을 빌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책을 잘 살펴보면 렉사일 지수를 표시해둔 책들이 많습니다. 만약 책에 렉사일 지수가 없다면 메타매트릭스의 렉사일 공식 웹사이트에서 책을 검색하면 됩니다. 설명란에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오른쪽 위에 줄 3개를 누르면 전체 메뉴가 있죠. 거기서 Find the Book을 탭하면 책을 찾을 수 있는 검색창이 나옵니다. 책의 제목이나 저자, 키워드 혹은 ISBN 고유 번호를 입력하면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예를 들어 The Giver를 찾는다면 렉사일 760이죠. 이렇게 내 레벨에 맞는, 그러니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오디오북이 있다면 들으면서 읽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멈추지 않고 다시 듣지 않고 그대로 쭉 내용에 집중하면서 읽습니다. 오디오 없이 그냥 읽는다면 그냥 쭉 읽어가는 겁니다. 사전 찾지 말고 내용에만 집중하면서 2번 읽지도 말고 천천히 읽더라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읽는 겁니다. 그럼 됩니다. 내용만 따라가세요. 그럼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종이책이라면 밑줄 긋고 전자책이면 하이라이트만 하세요. 그리고 그냥 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책 전체를 다 읽고 나서 맨 앞으로 가서 표시한 모르는 단어들만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책을 읽는 중에 의미를 알게 된 단어들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도 단어 의미는 모르겠고 혹시 뜻을 정말 알고 싶다면 그때 몇 개만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꽤 외워집니다. 하지만 다 찾지 마세요. 원서 읽기는 단어 암기 공부가 아닙니다. 독해도 하고 단어도 외우고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다 놓칠 수 있습니다. 공부처럼 접근하면 오래 읽기 어렵습니다. 취미처럼 재미가 우선입니다. 단어 공부는 따로, 책 읽기는 따로. 무조건 한 권만 끝내보세요. 깨달음을 갖게 될 겁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정말 그야말로 재밌는 책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논픽션보다 소설이 좋습니다. 무조건 재밌어야 오래 읽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라면 지금 낮은 수준부터, 어른들이라면 일단 단어 좀 공부해서 2000단어까지만 일단 외우고 렉사일 500부터 읽는 겁니다. 그러면 재밌게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무료로 영어 원서 13,000권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표원이었습니다.